그래서 맨델레이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원소의 그 피처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얘기하고요. 여기 SNP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SNP 물질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자료 구조를 이렇게 정해 주게 됩니다. 이게 일은 뭐냐면요. SNP가 SN1, P1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NP2면은 이게 두 개가 되겠죠.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맨델레이프에서 이 SN 원소에 대한 해당하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피처들이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조회해 보려면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atomic radius number, atomic volume weight, 그리고 뭐 끓는 점, 녹는 점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heat of formation,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이러한 원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 몇 개를 취사 선택해서 피처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목적하는 타겟 값을 예측하는 일들을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비슷한 일들을 앞에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수행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취사 선택한다는 일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피처를 굉장히 많이 모았다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피처를 많이 모으면 좋은가? 해서 피처를 한 10,000개 모았어요. 10,000개 놓아놓고 머신러닝 이렇게 막 돌려요. 10,000개라고 하는 거는 피처가 너무 많아. 차원이 높다,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게 너무 피처가 많게 되면은 결과가 좋게 나와버리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정확한 학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벗어난 어떤 값을, 미지의 값을 했을 때 이제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피처가 너무 많았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피처를 무조건 많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피처를 잘 공급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피처와 관련돼서 아마 또 한 가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피처들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더하고 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스스로 좀 조정해서 피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이제 안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고요. 그런 피처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이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피처의 선택이죠. 여기 맨델레이프에 있는 피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다 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넣을 것인가 라는 고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피처만 넣는데 원하는 피처를 선택하기 위해서 맨델레이프에 있는 이런 키값들, 이게 이제 키값이죠. 이 키값들을 넣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 이 값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가져오게 되는 게 아토믹 레디우스입니다. 여기 엘리멘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이 네임이 여기 있는 네임이 결국엔 원소 기호가 되죠. 그래서 맨델레이프의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조성을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조성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여기서 특정한 것들만 선택해서 얻으려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것만 복사해서 점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T에 아까 아토믹 이게 안에서 복잡한 하이어러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하이어러키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토믹 레디어스는 여기 가장 상위 단계에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물질들에 대해 이런 값들을 이제 추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아토믹 레디어스를 그렇게 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소의 특성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이게 앞에서 아마 하셨을 텐데 CGCN에서 쓰는 기본적인 9개의 원소 특성들이거든요. 조금 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면은 그 8,000 몇 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씩 추출을 해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멈추고요. 쭉 내버려 두시면 이제 나중엔 됩니다. 사실
콜앱 같은 경우에 이런 작업들을 하기에 좋은 인터페이스는 아니에요. 이런 튜토리얼을 수행하기에는 좋은데 이런 작업들을 이제 실제로 할 때는 이제 본인의 파이썬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돌려놓으면은 이제 굉장히 헤비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작업을 해 놓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target.js는 제가 아까 수행했던 작업들이 이제 이미 되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법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여기 target.json이 여기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업로드를 하였고요. 여기 있는 target.json 파일을 이제 바로 로드하면은 앞에 있는 작업이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앞서서 feature.csv 파일을 제대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실패해서 나타난 문제인데요. 일단 결과가 나중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대로 할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이클런 모델을 쓰셨을 거예요. 해서 이제 리니어 모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러닝 스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이제 R-스퀘어 값이 이제 이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제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쓰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쭉 학습을 해서 이제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이런 포메이션 에너지의 이제 R-스퀘어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했을 때 이제 0.93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해서 가지고 있는 조성에서 맨델레프에 있는 피처들을 뽑았을 때 이제 포메이션 예측하는 일들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AI를 주제로 앞서 하셨던 강의들에 대해서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하셨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API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인공지능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례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계산재료과학 분야에서 처음에 이제 노마드에서 추구한 거는 머티리얼스 프로젝트 에이플로 그리고 OQMD 같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에 있으니까 이제 함께 모아서 그거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을 하고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도 업로드할 수 있게 합니다. 계산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바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요. 요즘엔 퀀텀 에스프레소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무료라서 그런지 그런 것들도 있고 확 하시는 분들은 가우시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다 아웃풋이 다 다르잖아요. 아웃풋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이제 그 공통된 폼으로 얻을 수 있게 파저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그냥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데이터 추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로 다른 60개 계산화학 소프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형태로 이제 추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노마드에 했었어요. 제가 노마드에 있을 때 한창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계산 프로그램이 달라서 로우 파일이 다 다르더라도 거기에 있는 공통된 정보들은 노마드에서 다 추출해서 동일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마드가 처음에 진행되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큰 강점 중에 하나고요. 지금 전 세계 최대 계산물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슬라이드는 없지만 옵티마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옵티마데에서 한 일은 뭐냐면은 아까 머티리얼스 프로젝트 얘기했는데 머티리얼스 프로젝트에서는 머티리얼스 프로젝트만의 이제 데이터 템플레이트가 있어요. 하나의 조성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구조하는 방식도 다르는데요. 머티리얼 프로젝트는 옵티마드에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네가 생각하는 이제 조성 정보 그리고 물성 정보를 어떤 식으로 구조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머티리얼 프로젝트 데이터에 심어놔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런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머티리얼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하고 OQMD에서도 하고 에이플로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에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템플레이트가 옵티마드에서 제안하는 이제 한 가지 포맷의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이거는 통합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일한 형태로 가져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를 API로 연계를 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 이제 24종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옵티마드 API 하나만 가지고 싹 다 긁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옵티마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에요.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되게끔 API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옵티마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크겠죠. 네, 뭐 최대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 그런 종류의 이제 데이터를 통합한다거나 이제 연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에 있는 거를 이제 한 번에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노마드에 접속하셔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아도 사실 접속해서 보시다 보면은 알아서 여러 가지를 마우스 클릭만 하면 되니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마드 홈페이지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노마드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인터페이스가 여기는 다른 데보다 약간 조금 특이하긴 해요. 사용자가 이제 자기 입맛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는 건데요. 주기율표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런 주기율표도 놓고 어떤 데에 관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노마드에 있는 밴드갭 값들을 가져와서 뭔가를 조회하거나 하고 싶으시면은 밴드갭을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값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들을 여기에다 이제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밴드갭을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은 노마드에 있는 밴드갭들의 분포 정보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제가 밴드갭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이 연구되는 게 저는 한 게 없는데 예를 들면 PT를 포함된 물질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특정한 밴드갭 범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범위에 대한 물질들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에이플로에서 한 다 바습 시뮬레이션이네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구조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밴드 스트럭처와 이제 밴드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API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원하는 엔트리 개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서 화면에 보여주는 개수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만 몇 개 되지 않다면은 다운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획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드도 별도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 파일 아이파이썬 노트북 두 번째가 이제 노마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과 관련된 아이파이썬 노트북입니다. 아까 제가 저희 캠DX를 보여드리다가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것 중에 좀 깜빡한 게 있어서 그것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TX플로러 같은 경우에 열전 소재에 대해서 특히 비스무스텔레나이드나 SESN 계열의 물질들에 대한 열전의 실험적인 물성들 그리고 이제 계산 데이터까지 전부 이렇게 모아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측정 값들 그리고 계산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계산 물성들 이런 것들을 모아주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쭉 모아서 저희가 이제 열전 성능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논문을 써서 이제 발표도 했어요. 하나는 이제 결과가 좋아서 작스에 퍼블리시 되기도 했는데 제가 한 일은 아니고요. 예, 저희 같은 센터에 이제 박사님들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한 결과들의 이제 모델을 이런 식으로 웹에 이제 게시를 한 거예요. 웹에 게시를 해서 여기선 해주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만든 모델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SNA에서 NA 다음에 얼로잉 아톰이 다른 게 있었을 때 예를 들면은
여기에 age가 첨가됐을 때, 그런데 퍼센트가 3%가 됐을 때, 그리고 베이컨시가 뭐 0, 1, 2 중에 하나 됐을 때, 이런 조성들에 대한 열전, 물성, GT 값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프레딕트를 하게 되면은 보여주시고, 저희가 만든 모델을 통해서 이런 값들을 이렇게 쭉 예측해 준 값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툴킷을 웹에 업로드해서 그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조성 물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할 때 이런 식으로 웹에서 바로 작동하는 인터페이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쭉 해서 꼭 그러니까 웹에서 데이터베이스만 조회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체 툴킷을 통해서 이제 예측하는 그런 정보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쪽에 실습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마드에서 API 커맨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쭉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제가 앞에 산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노트북을 쭉 작성해 놓았고요. 이제 처음에 엔트리 쿼리라고 하는 명령을 일단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고요. 네, 연결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노마드에서 이제 다양한 필터를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API랑 함께 좀 신뢰를 여기서 보여주는 실제 예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컴파운드에서 이제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운드 클래스가 이제 옥사이드인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과 관련된 이런 몇 가지 정보들 이제 전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그룹 그리고 코드 네임 이런 것들 그리고 계산에 사용된 방법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쿼리를 실행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쭉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정보는 지금 이렇게 줄이 구분되지 않아서 좀 보기 힘든데 밑에서 이런 식으로 줄을 구분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여주는 조성이 CD4, 옥사이드니까 이제 당연히 5가 포함되겠죠. 계산된 코드, 그리고 계산된 방법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값들이 이렇게 다 모아져서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이제 응답한 것 중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해내는 과정이고요. 이번에는 인터메탈릭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를 확보하려면은 아까처럼 원하는 값에 이번에는 컴파운드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쭉 가져오게 됩니다. 컴파운드 클래스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메탈릭에 해당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성들에 대한 데이터를 쭉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뭐 세미컨덕터를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조성의 물질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성들은 논메탈, 세미메탈, 슈퍼컨덕터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이제 세미컨덕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디파이드 한 게 일렉트로닉 밴드 스트럭처 이제 계산된 값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 값을 가져오는 것과 이제 그런 값들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출력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을 놓고 이렇게 쭉 하시면은 이쪽에서 일렉트로닉 밴드 스트럭처와 도스와 이제 스트레스 텐서 값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만 해준 값입니다. 이제 나중에 실제 값을 얻어오는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searchable quantity는 이제 저희가 필터링 할 때 이제 그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 조성에 대해서 일렉트로닉 도스나 밴드 스트럭처를 넣으면은 실제로 이제 필터링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보려고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저희 원하는 물질들을 검색을 했을 때 저희가 몇 개 선택한 물질들에 대해서만 값을 가져온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쿼리에 있는 명령어를 조금 바꿨어요. 조금 바꿨을 때 이 부분은
검색을 해서 하나의 물질들에 대해서 얻었을 때 노마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값들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물질이 계산이 되어 있을 때 계산 아웃풋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이제 모든 값들이 되게 됩니다. 이런 값들을 이제 추출해 왔고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값이 있으면은 전부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제 원하는 값들만 이제 선택해서 하는 일들을 아까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전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웹에서 그 구조를 보았듯이 이제 구조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마드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 이제 몇 가지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좀 나눠지는데요. 노마드 엔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인터페이스가 계산 형태로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좀 이런 인터페이스로 좀 다르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계산이 이제 하나의 조성이 이제 다른 계산이 되어 있더라도 그 계산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웹 인터페이스인데요. 이제 노마드 엔사이클로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론 조성이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구조가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물질 형태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되는 이제 특성 값들도 이제 서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엔사이클로피디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이제 프로퍼티나 이제 칼큘레이션 그리고 머터리얼 이런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추출해내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사이클로피디아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는 이제 계산에 대한 이제 자질구레한 값들이 전부 로우 데이터에서 뽑아낸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정보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퍼티,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엔사이클로피디아입니다. 그래서 엔사이클로피디아에서 이제 머터리얼에는 이런 구조나 여러 가지 이제 성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 있고요. 메소드의 부분들은 이제 계산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 이제 프로퍼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아까 보여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너무 베이직한 거여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옥사이드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어떤 크리스탈 시스템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쿼리를 날려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옥사이드 물질이 모노클리닉 그리고 올소롬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수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을 때 판다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계학습을 할 때 쓰는 데이터 세트를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데이터 프레임워크인데요. 멋있게 얘기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종의 엑셀 시트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콜앱에서는 이 형식의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뱉어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픽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거를 사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세로로 세우는 게 낫겠죠.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런 테이블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변환하는 것들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워크로 일단 자료,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좀 구글 콜앱을 사용했을 때 이런 편리한 기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자동으로 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플라팅 하는 방법들도 파이썬, 그러니까 플랫 이렇게 바 이런 형태로 명령어가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바의 형태가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어리어 형태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플롯을 이제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이 차트 이런 식으로 레전드를 놓고 한다거나 해서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페이스 그룹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페이스 그룹에 맞게 옥사이드에 대해서 이런 스페이스 그룹들에 대한 분포와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를 하는 메서드들을 이제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고,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옥사이드뿐만이 아니라 노마드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형태의 컴파운드는 옥사이드가 많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이제 설파이드가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이런 형태로 그래프로 보거나 이제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엔사이클로피디아에서 이제 특정 칼큘레이션 아이디에 대한 정보들을 보게 되면은 MOS2에서 이제 밴드갭이 이러한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마드에서 SI 유닛으로 체계화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면 일렉트론 볼트를 쓴다거나 하는 것과 지금 에너지 값이 이제 단위가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준화되어 있지만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위를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꾸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밴드갭 값은 이제 줄 값이기 때문에 EV 값으로 바꾸려면 이제 이 정도 값을 이제 바꿔주면 되죠. 이번에는 아까 MOS2라고 한 하나의 엔트리의 밴드갭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일렉트로닉 밴드 스트럭처가 있고 이제 옥사이드인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5,000개 정도의 밴드갭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5,000개인데 좀 생각보다 순식간에 이제 끝났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밴드갭뿐만이 아니라 매스 덴서티, 그리고 아토믹 덴서티, 그리고 프리 에너지 이런 값들이 이제 전부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획득한 데이터 세트들이 5,000개고 이런 값들이 있는 밴드갭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주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레이를 사용해서 이제 편리하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0개 중에 저희가 밴드갭 데이터를 다운받은 조성은 이제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쭉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조성이 겹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이 겹치는 것들. 여기서 오류가 난 거는 밴드갭 값이 이제 어떤 건 들어있는데 어떤 건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exception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쓰게 되면은 그 중에 이제 밴드갭이 잘못됐을 때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추출을 해주고 모든 조성들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밴드갭 값들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 중에서 영인 값들은 이제 밴드갭이 없는 거니까 그걸 걸러주기 위해서 루프문을 돌리면은 실제로 0 이상인 값들에 대해서만 밴드갭 값을 쭉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파이썬의 어레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이 어레이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아까 일렬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정렬된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어레이 형태의 자료형을 쓸 때 편리한 거는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의 이제 줄을 일렉트론 볼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값을 곱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씩 곱해주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어레이 하나에다가 요 값을 곱해주는 것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레이 전체 값이 일렉트론 볼트 형태로 이제 자연스럽게 변환되게 됩니다.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한 특성에 관심이 있으시면 결국에는 이런 밴드갭에서 세미컨덕터 범위 안에 있는 수치로 이제 추려내는 게 필요할 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이제 추려내는 작업들을 꼭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은 저희가 전체 5,000개 중에서 0값인 값들은 빼고 0이면서 이제 세미컨덕터 범위 안에 있는 물질들을 추려내니까 이제 74개 정도가 된 거고요. 해당되는 물질과 이제 밴드갭 값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원래 물질은 같은데 저희가 추려낸 데이터 세트들은 따로 있습니다. 위에서 해서 밴드갭들에 대한 분포를 보면은 이건 추려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밴드갭 분포고요. 이런 식으로 플롯을 했을 때 히스토그램 형태나 아니면 분포 형태로 편리하게 콜앱을 사용해서 이제 그래프로 이제 가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로 슬라이드 파일은 닫았는데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로 대충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요거를 전부 훑어보진 못할 텐데요. 이거는 챗GPT를 쓴 내용이거든요. Materials Project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제 GUI를 통한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API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GUI 인터페이스와 아니면 API 인터페이스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여기 이제 쭉 가시면은 이제 질문과 답변들이 있는데, 챗 GPT를 이용해서 머트리스 프로젝트 인터페이스를 모를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API 커맨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API 커맨드를 알려줘 하면은 얘가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이런 API 인터페이스가 챗GPT가 예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지금 업데이트된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알려줍니다. 좀 다르게 알려주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하라고 했는데 이런 페일들이 막 뜨게 됩니다. 이런 페일들이 막 뜨게 되는데, 저희가 사용한 이제 파이썬 메소드라고 하는 것들은 파이썬 메소드를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파이썬 메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생성형 AI,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 그런 부분들이 한참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RAG라고 하는 건데요. 챗GPT한테 질문을 던지기 전에 기반이 되는 필요한 지식들을 먼저 알려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맞는 답변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get entrie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설명문을 챗GPT한테 따라준 다음에 나 이 메서드를 이제 어떤 걸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제대로 된 API 커맨드를 알려주게 됩니다. 해서 요는 이런 거죠. 머트리스 프로젝트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런 메서드가 되게 많이 정의되어 있을 텐데요. 정의되어 있는 많은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이제 모두 챗GPT한테 알려주는 거죠. 모두 챗GPT한테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면요, 얘가 예전 버전의 API 사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제 최신 버전의 API 사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해서 머트리스 프로젝트 API 사용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챗GPT한테 내가 어떤 데이터 세트를 다운받고 싶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 파이썬 여기에 들어가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하면은 거기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파이썬 코딩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건 머트리스 프로젝트에 있는 이제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가 안 났네요.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그런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플롯하는 것까지 지금 챗GPT한테 이제 그 코드를 알려줘 하면은 챗GPT가 알아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돌아서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파이맷젠이나 이제 패키지들을 PIP로 인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하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챗GPT를 통해서 얻었던 파이썬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했으면은 단계 했으면은 저쪽 갔을 때 아마 실행이 당연히 되는데요. 지금 이제 중간 단계를 넘어가서 일단 저것만 실행을 해본 다음에 실제로 됐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드 자체는 맞는 거고요. 이렇게 코드를 짰을 때 위에 단계를 순차적으로 했으면은 아까 셀에 있는 내용들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인스톨 과정이 아직 인스톨이 되고 있네요. 파이맷젠이 어쨌든 덩치가 작은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아니어서 이제 관련된 디펜던시 같은 거를 모두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마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걸리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가져오는 파이썬 코드를 가져와서 이제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머신러닝을 수행한 논문의 초록인데요. 이 초록애처럼 이제 데이터를 배터리 관련된 계산 데이터 세트를 가져와서 이제 실제로 머신러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트리스 프로젝트에서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확보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작성된 코드에 따라서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코드들도 챗GPT한테 자세히 알려주고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해줘 라고 하면은 이런 파이썬 코드를 다 만들어주고요. 이런 것들을 실행해서 몇 개의, 그러니까 서너 개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쭉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 있는 조성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바꿨을 때 예측을 하고 하는 일들을 챗GPT를 통해서 이제 손쉽게 해결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차근차근히 다 보여드렸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 정도만 드렸습니다. 일단 파이썬 아이파이썬 파일이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해가면은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나름. 네.